네, 그 빔 프로세스 레빗 강의 가장 첫 번째 시간 프로젝트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어, 먼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걸 만들어낼 건지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왔다 갔다 오늘 자주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 빔 프로세스 강의는요, 좀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설명할 것들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네,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를 빨리 제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빗을 처음에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이런 하얀색 화면에 레빗 창이 뜹니다. 그 오토데스크 레빗 2024 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24 버전이 아니시면 웬만하면 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왔고요. 자, 이 24 버전이 되게 저는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24 버전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볼 건데, 왼쪽에 보시면은 새로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모델 부분에 새로 작성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패밀리는 우리가 라이브러리, 즉 패밀리를 만들어 낼 거면 여기서 뭔가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프로세스 경험할 때는 이제 여기 들어갈 필요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먼저 새로 작성을 통해서 만들겠다. 자, 보시면 되겠고, 새로 작성을 눌러서 이제 새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자, 이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창에서 우리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영어 버전을 가지고 진행하시면은 영어 버전에 맞는 이제 그 템플릿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에 코리안에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디폴트도 있고요. 이제 잉글리시 볼까요? 잉글리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양한 그 템플릿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이 뭐랄까요? 지금 이 템플릿 자체가 코리아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사용하기가 좀 더 좋은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저희는 사실 어쨌든 지금 이 템플릿은요,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을 할 때는, 지금도 제대로 진행하는 거긴 한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템플릿이 되는 거거든요. 네, 스타트하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템플릿을 쓸 거냐, 이제 그걸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는 여기서 시공 템플릿보다는 건축 템플릿을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뭔가 좀 처음에 진입하기가 좀 편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업은 건축 템플릿으로 할 거고, 이때 새로 작성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템플릿을 만들 거냐. 우리는 템플릿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체크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뜨죠. 자, 이런 창이 뜨는데 이제 아마 이제 레빗을 처음 설치를 하셨으면은 저랑 똑같은 화면이 뜨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제가 편한 대로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할 건데, 세팅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면 여기 화면에 대한 구성을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위에가 전체적인 도구들의 모음입니다. 레빗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오토캐드 맞을 거예요. 오토캐드도 보면 위에 메뉴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메뉴 파일에 뭐 뒤에 가면은 뭐 입력에 편집에 이런 패널 그 메뉴가 되게 많습니다. 그 메뉴 안에 진입을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도구들을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찾아서 제어를 하는데, 저는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여기 제일 상위가 이 탭이거든요. 이 도구들의 가장 상위가 이런 탭입니다. 탭. 자, 삽입 탭, 주석 탭, 해석 탭 이렇습니다. 자, 이 탭 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패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널을 따로 뗄 수가 있다고 해서 패널이거든요. 자, 이런 패널들이 있는데 이 패널 안에 도구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도구들을 웬만하면 다 아이콘화 시켜서 우리가 바로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고는 다른 뭐 추가적인 도구가 거의 없다. 거의 99%는 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특성 창이 있고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있습니다. 특성 창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객체들이 있죠. 벽을 만들 거냐, 문을 만들 거냐, 자, 그런 이제 객체들이 있는데 그 객체들에 대한 정보들. 자, 그리고 이 1층 평면도라고 하고 있는 이 뷰 있죠. 1층 평면도도 뷰인데 이 뷰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1층 평면도에 대한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담아놨다. 그 정보들을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정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스턴스 정보가 있고, 여기 유형 편집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유형 정보가 있다. 유형 정보. 그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이게 매개 변수입니다. 자, 유형은 뭔가 하나를 기준을 잡아서 그룹핑을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곳이다. 여기는 객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곳이다 라고만 그냥 한번 듣고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거니까 이제 어쨌든 정보는 여기에 담긴다, 특성창에 담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작성해 놓은 객체들이나 아직 작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있는 어떤 객체들의 조합들, 유형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긴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재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재 창고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자재들을 찾아서 여기다가 갖다가 작업을 한다. 혹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뷰들 있죠? 이런 뷰들도 여기서 진입해서 볼 수 있다. 뭐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닫아서 보시면은 좀 더 알기가 쉬운데요. 자, 보시면은 뷰가 있고 범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일람표, 표죠, 표. 뭐 이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람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수업 설명하는 영상, 저번 그 강의 설명하는 영상 있죠? 그 영상에서 최종적인 도면 시트에 배치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시트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레빗 링크를 가져왔을 때 레빗 링크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다양한 것들 많이 여기다가 이제 보실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초반에는 거의 뷰만 볼 겁니다. 뷰만 볼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패밀리 들어가서 여기서 찾아서 패밀리를 우리 갖다가 이제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탐색 부분, 탐색기 폴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입니다. 자, 작업하는 영역은요, 평면에서 2층 평면도, 배치도, 지붕 평면도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나오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이, 아까 도구 모음 보시면은 뷰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는 모든 뷰들을 제가 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안 되시네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뗐다가 내가 이것만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다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붙여가지고 다시 탭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옆에다가 살짝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도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뷰가 이제 타일 뷰라고 합니다. 이런 타일 뷰라고 하고, 여기 있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는 게 탭 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할 부분이라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탭 뷰로 보겠다 이러면 모든 게 탭 뷰로 바뀌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타일 뷰로 보겠다 하면 모든 게 이렇게 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뷰들을 모두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실시간으로 여기서 작업을 하면 실시간으로 여기서 바뀝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좀 보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레빗이 주로 이런 기능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다시 1층만 이제 탭뷰로 이렇게 보고 나서 탭뷰로 보게 되면 이런 그 뒤에 깔려 있는 이제 이렇게 켜져 있는 뷰 말고 다른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많이 쌓일 거거든요. 엄청 쌓이게 되는데, 이 쌓이게 되는 거를 한 번에 좀 끄고 싶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끄기는 너무 귀찮아서 한 번에 끄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이제 비활성창 닫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닫아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보시면 스위치 창에 내가 필요한 거 왔다 갔다 여기서도 진행하실 수 있다. 이제 뭐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 스위치 창 하지 말고 여기서 스위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능합니다. 너무 많으면 이걸로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정리를 좀 하자 하시면은 비활성창 닫기를 눌러서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다시 여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업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 도구 모음입니다. 도구 모음. 그리고 여기 특성창, 프로젝트 탐색기, 그리고 여기가 도면 영역 혹은 작업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뷰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혹시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혼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객체들 있죠. 객체가 지금 이거 인면도 심볼이 기존의 그 템플릿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런 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선택을 할 때 선택과 관련된 옵션을 여기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대한 가시적인 제어는 여기 뷰 아래에 보시면 이런 도구들 있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쉽게 신속하게 뭔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기본적으로 여기 다 깔려 있는데 다 있거든요. 은선 제거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빨리 뭔가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뷰에 대한 이 도면 영역에 대한 그 제어는 여기 눈으로 보는 거는 눈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뭔가 선택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거냐 그런 건데 제가 간단하게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에서 제가 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벽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이 벽을 내가 선택을 할 때 마우스를 여기 올려도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되죠.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마우스가 이 면 쪽 있죠. 가운데 면 쪽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클릭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하이라이팅이 됐다 안 됐다 하죠. 어떤 영역 이상 가야 이렇게 선 쪽으로 마우스가 가야 이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그냥 대충 이렇게 클릭해도 선택이 되도록 지금 선택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클릭해도 되게끔 하고 싶은데 그걸 여기서 설정하는 겁니다. 면별 요소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요. 가운데 어디든 마우스가 이 객체 위로 올라만 가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 되겠고요. 이 껐다가 켰다가는 단축키를 나중에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이번 빔 프로세스에서는 단축키를 웬만하면 설정 안 하고 할 겁니다. 그래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도구들의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인식만 하게 되면 나중에 단축키는 내가 설정을 해서 작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면별 요소 선택 이걸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드래그를 왼쪽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빼고 컨트롤 키로 추가하고 쉬프트 키로 빼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복수 선택할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캐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안쪽에 들어간 애들만 복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애들 복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할 수가 있냐면요.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만약에, 복사해 볼게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를 클릭해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마우스가 이렇게 하이라이팅 되자마자 마우스를 클릭을 한 순간 바로 이동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드가 돼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제가 클릭하면서 마우스를 잘못 눌렀다가 마우스를 이동을 잠시 잘못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버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 있죠?
선택된 요소 끌기 요거를 꺼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클릭하면서 이동을 해도 마우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선택 모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런 이동 그 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어도 처음부터 클릭하면서 이동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는 저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작업하기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있죠? 이거 왼쪽에 있는데 그러면 그 특성창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고 좀 영역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프로젝트 탐색기 딱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 끝에 붙이시면 이렇게 도킹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패널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탐색기 패널 이걸 오른쪽에 붙여주시고요. 왼쪽에 특성창 붙여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파일을 저장하는 걸 안 해봤네요.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저장해 볼 건데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일단은 C 드라이브에다가 바탕 화면에다가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드시고 빔 프로세스 하시고 레빗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레빗 강의고요. 가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프로젝트 세팅이죠. 프로젝트 세팅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 있죠? 다크 모드로 지금 보여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2024 버전부터 진행된 건데 원래 이런 메뉴나 이런 부분들은 다크 모드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경은 다크 모드로 되긴 됐었는데 이 다크 모드를 우리 좀 더 효과적으로 캔버스 테마라는 도구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 캔버스 테마라는 도구를 우리가 이제 사용만 하면 이제 이걸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쉬워졌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위에 다크 모드로 바꾸시려면 파일에 들어가셔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색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색상 들어가셔서 UI 활성 테마는 시스템 설정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다크 모드로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이제 다크 모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밝은 걸로 쓰고 있어가지고 시스템 설정이 어두움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배경도 어둡게 바로 깔리게 될 거고요.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크 모드를 굳이 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CAD라는 이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익숙한 것들을 기준으로 일단 작업을 하고자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틈틈이 지금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얀색 바탕에서 봐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때그때 보시려면은 위에 도구 모음 중에서 뷰 탭이 있습니다. 뷰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캔버스 테마라는 도구가 하나 있죠. 자, 이 도구를 한번 저는 단축키를 키역 비읍 시옷이라고 해서 이제 설정을 해서 그때그때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단축키 사용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키읔 비읍 시옷 이렇게 적어서 이제 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단축키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이번에 그냥 캔버스 테마 이거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 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화면 인터페이스는 저거 화면 인터페이스 설명드렸죠. 여기 그 동작하는 방법 요런 부분들 다 이제 선택을 했고요. 조작하는 방법 선택을 하고 이동하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구들은 여기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수정 탭에 보시면 기본적인 우리 수정하는 도구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하면서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고, 혹은 이 선택한 거 해제하려면 ESC 키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왼쪽에 수정 도구 있거든요. 거의 모든 탭에 다 있습니다. 수정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그냥 다시 이제 마우스를 이런 어떤 제어하는 이런 도구가 제어되는 이런 마우스 모양에서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면별 요소 선택 이거 진행을 했고요. 여기 부분. 그리고 프로젝트 탐색기도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진행을 할 건데, 기존에 있던 우리 이런 뷰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할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레벨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레벨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레벨을 새로 만들고 뷰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속 1층 평면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BIM 도구면 3차원이 기본이겠죠? 3차원 뷰는 어디서 보시냐면은 뷰 탭 들어가시게 되면 이 작성 패널에 보시면 3D 뷰 도구 있습니다. 자, 이 3D 뷰 도구 눌러주시게 되면 이 밑으로 드롭다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3D 뷰냐, 카메라를 볼 거냐, 이제 보행 시선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는 기본 3D 뷰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 눌러서 3차원 뷰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이제 뷰에서 휠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고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이시면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휠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 돌아갈 때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피봇이라고 해서 이 화면을 돌아가는 중심점이 있을 겁니다. 점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제가 객체를 누르게 되면 객체의 특정 기준으로 점이 만들어지고 이 객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을 기준으로 하면 1층을 기준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잘 티는 안 나겠지만 지붕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 축소, 위로 올리면 확대,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뷰에 대한 영역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뷰에 대한 이런 탐색 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 탐색 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눌러주시면은 죄송합니다. 휠을 지금 안 보이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러면은 이 휠 가지고 마우스 왼쪽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거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죠. 큰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잘 사용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ESC 눌러서 끄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역 확대 이렇게 딱 하면은 자, 이 눌러주시면은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잘 이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창에 맞게 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마우스 휠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휠 더블 클릭하시면은 딱 줌 익스텐드라고 하죠. 이거는 캐드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일단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2D 뷰에서도 이 궤도로 이렇게 회전만 안 되지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휠 클릭하고 이동, 축소, 확대, 휠로 휠 드래그 휠을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축소고요. 늘리면 위로 올리면 확대입니다. 그리고 휠을 두 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3차원 뷰로 와서 3차원 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뷰 큐브라고 있는데 이 뷰 큐브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캐드도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레벨 있죠. 레벨을 새로 만드시려면은 자, 이 레벨을 이렇게 우측면도나 배면도나 아니면 좌측면도 이런 이제 정면도와 같이 이런 인면뷰 있죠. 인면을 딱 클릭하셔가지고 딱 정면으로 보신다든지 아니면 좌측면도로 보시는 이 인면으로 보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작업 기준면이 딱 여기 지금 화면 보이는 이 면으로 딱
기준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2D 작업하는 것처럼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완벽한 설명은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그 작업 기준면에 대해서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 우리는 이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면으로 봤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자, 지금 필요 없는 뷰가 일단 이 두 개, 지붕과 2층 일단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남기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삭제 도구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록 색깔로 상황별 탭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게 되고 그때 수정이 같이 뜨게 됩니다. 뭔가를 선택을 하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삭제 도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삭제 도구를 그냥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키보드로 쓰시고 싶으시면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 삭제에 대한 단축키 쓰시면 됩니다. 전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도록 할 건데 자, 이 레벨을 삭제를 했을 때 이상한 것들이 다 삭제된다라고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자, 보시면 평면도 주로 평면도죠. 이 평면도라는 거는요. 이제 이 레벨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그러면 이 레벨이 삭제되면 여기 이 평면도도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붕 평면도와 1층 말고 2층 평면도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층 기준으로 이제 배치도와 1층 평면도가 만들어졌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층 있죠? 1층 이렇게 딱 눌러서 1층 레벨 선택하고요. 이 눌러가지고 1층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도 클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객체죠.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에 대한 정보는 왼쪽에 특성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에 대한 정보가 왼쪽에 인면 이게 여기 이 0이라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름 1F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 데이터가 여기에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왼쪽에서 만약에 G.L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가 지금 특성창 안에 있을 때는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 탁 약간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입면을 제가 만약에 100으로 했다. 그럼 마우스가 여기 안에 있을 땐 실행이 안 되고요.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 영역을 벗어나면 실행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마우스가 이렇게 이동되면 계속 이렇게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다시 여기서 수정해 볼게요. 0 누르고 클릭, 엔터. 그럼 바뀌죠, 계속. 우리는 GL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L 레벨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한 GL 레벨을 이제 위로 복사를 할 건데 뭐든 선택을 하면 이제 복사 같은 이런 도구들은 이 수정이라고 하는 상황별 탭이랑 같이 뜨는 이 수정 탭이 뜹니다. 수정 탭에 있는 이 도구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복사 도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도구 했고요. 그다음에 복사 도구 하는 거예요. 복사 도구로 위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복사할 건데 이거를 이동하기 전에 위에 보시면은 이런 옵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 바에서 다양한 이제 옵션 사항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속을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직교 모드 그 캐드의 F8처럼 만들어지고요. 이거 구속 해제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다중 체크 해제를 하시면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또 하고 싶으면 또 복사 눌러서 또 하고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저는 필요한 게 GL이랑 1층 레벨, 죄송합니다. 자, 이거 1층 레벨, 2층 레벨, 루프층 레벨. 나머지는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얘는 1층인데 이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first FL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인면도 이름 있죠. 그 높이 있죠. 높이 7200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저는 100만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겹쳐도 단면도에는 안 겹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잠시 이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동을 해볼 건데 이동하려면 이동 도구 써야 되죠. 위에 이동 도구 있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역시나 구속이 있고 분리가 있고
자,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구속인 상태에서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이동을 할 건데 이동할 때 5000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입력해서 엔터 치시면 이동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여기에 대한 값을 거리를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계산을 해서 얼만큼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1층까지 갔다가 다시 이동 눌러서 다시 내가 원하는 높이를 간다든지 여기서 입력을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레빗이 좀 잘 돼 있는 것 중에 이런 거를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면은 이런 신속 지수라는 게 뜹니다. 신속 지수가 이런 핸들 같은 게 뜨죠? 이런 핸들이 뜨거든요. 그럼 기준선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치수를 보겠다. 자, 이렇게 치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치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요거를 이 객체를 선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치수를 바꿈으로써 여기서 이 치수를 바꿈으로써 제가 선택된 객체가 이 상대적인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거 되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600으로 층고를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2층이니까 이게 루프층이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바로 3600 층고를 제가 바로 3600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을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루프 FL 그리고 여기다가는 세컨드 FL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고 2층이고 루프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레벨은 만들었는데요. 뷰를 안 만들었죠. 뷰를 안 만들었는데 일단은 뷰를 다 만들기 전에 오른쪽에 이 부분들 있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천장 평면도도 있고 3D 뷰도 있고요. 인면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3D 뷰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일단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열려 있는 뷰는 만약에 이렇게 3D 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3D 뷰를 이렇게 삭제를 하겠다 하면은 열려 있는 뷰는 이제 허용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이 모든 뷰를 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뷰를 삭제를 하면 작업할 수 있는 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사실 3차원 뷰를 열어주시고 3차원 뷰를 제외한 나머지 뷰들 있죠? 이건 전부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뷰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일람표도 지금 문일람표라고 샘플로 있는데 이것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패밀리와 그룹 빼고는 그룹도 뭐가 있나요? 없죠? 네.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나머지 전부 다 이 3차원 뷰 빼고는 다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데 헷갈림이 좀 없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레벨을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 탐색기의 뷰를 정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평면 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려면 다음 영상부터 이제 프로젝트 제대로 작업을 진행하려면은 여기서 이 레벨을 작성을 했으니까 평면 뷰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뷰는 어디서 생성을 하시냐면요. 일단 레벨이 만들어져 있으면 평면 뷰는 뷰 탭에서 평면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도구들을 다 쓸 필요는 지금은 없고요. 우린 평면도 이거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평면도 눌러 주시게 되면 보시면 1층 레벨로 만들 거냐 2층 레벨로 만들 거냐 루프층으로 만들 거냐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GL 레벨부터 전부 다 레벨을
다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 눌렀을 때 여기 이 부분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3D 뷰 들어가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죠. 뭐 별건 아닌데 지금 이 레벨 가지고 아무런 평면 뷰도 생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혹시나 레벨은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게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뷰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는 또 생성을 하려면 평면도 생성하려면 이제 안 뜨죠. 있으니까 안 뜹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더 필요하다. 우리 도면하기 위해서 1층 가지고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1층을 가지고 구조 평면도도 만들 거고 일반 건축 평면도, 창호, 부호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새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새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생기게 됩니다.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에 넘버링 하나 또 붙고요. 이름을 여기서 변경해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저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1층 들어가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뷰를 삭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인면에 그 심볼은 어떤 껍데기가 하나 남거든요. 자, 이 심볼은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층, 2층, GL, 루프층. 자, 이렇게 뷰가 모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3차원 뷰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세팅은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알려드렸고요. 기본적인 사용하는 도구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는지 평면 뷰 도구도 여기 뭐 사용을 해봤고요. 일단 이런 신속 치수 사용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프로젝트 세팅 이제 끝난 상태에서 저장한 거를 새로 저장을 해서 여기 대지 경계선 및 지형 작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마다 이제 새로 따로따로 파일을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혹시 놓치더라도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그걸 따로따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있으셔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디벨롭 하는 것들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지 경계선 및 지형 작성 진행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